어, 안녕하세요. 엠퍼슨의 박정환입니다. 오늘은 그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되게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분명히 어떤 방향은 위에서 정해졌는데 구성원들에게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닌 다른 전달자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것이 리더십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 리더는 의사결정자라고 불리워지는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의사나 혹은 본인의 속마음, 그러니까 진정한 의도를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단서는 제가 늘 혹은 간혹 언급하는 삼국지의 에피소드에서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이번 삼국지의 에피소드는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그 삼국지 속에서 유비가 그 유장이 있는 그곳을, 그 지역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모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익주라는 지역이죠.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제 유비는 조조랑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경사삼국지와는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연희를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본인은 이제 어떤 어짐이나 덕을 근거로 하고 또 신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익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거나 움직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덕이 있는 리더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문열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을 두고서 훗날 생길 수 있는 이런 비난 같은 것들, 비난의 화살을 이제 참모들이 먼저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은 책략이나 동목이라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순간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살펴보면 조직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리더의 자리라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또 불편한 결정 앞에 직접 서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이라는 곳에서는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행보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해관계라는 것이 복잡해질수록 이제 모든 것을 정면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 혹은 자신의 페르소나라고 칭해질 수 있는 누군가를 그 본인의 앞에 내세워서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이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인데요. 그런 발언을 하든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든 그게 상관은 없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하고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에 있어서 그런 선택 자체가 과연 조직을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본인의 관점에서만 평판을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이걸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비와 같이 행동을 했을 때 전면에 자신의 의도를 대리해서 발언을 하고 또 행동을 할 사람을 내세웠을 때 본인이 어떤 조직을 위한 선의를 가지고 움직였다면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온전히 본인을 위해서만 그런 행동을 한다면, 본인의 평판만을 위해서, 혹은 본인의 영향력에 있어서 해가 되는 그런 행위는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구성원들 혹은 바로 다른 피어 그룹에게 시킨다면 그건 좀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는 것은 그 리더십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를 두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조직 혹은 구성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건데요. 이제 그때 가서는 이미 늦은 거죠. 왜냐하면 어떤 신뢰가 이제 철저하게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리더들에 대해서 구성원이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으로 혹은 선의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는데요. 이전 시간에도 그랬고, 초창기에도 거의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직 내에서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특히 리더와 구성원 간에 신뢰가 무너지면, 그건 아주 크리티컬한 팩터로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어려운 순간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지고 리더가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구성원들이 리더를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그 조직을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행동하게 됩니다. 리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만 행동하면 구성원 또한 눈치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의중을 살피면서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 조직은 와해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와해된 조직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내부의 파이 조각조차도 전부 다 외부에 의해서 어떤 시도에 의해서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이나 자원들에 의해서 파이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발언, 본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번트 리더십 관점에서 구성원들을 위하고 그리고 조금 더 조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의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설령 대리인을 세워서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행동을 유도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엠퍼슨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늘 느낀 것은 과연 그 신뢰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그 리더가 가장 선호하는 그리고 신뢰를 가장 잘 얻는 구성원은 누구냐 하면 일관성 있게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리더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리더가 이끄는 대로 조직이 굴러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조직 내에서 실무를 하고 그리고 업무를 완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은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들에게조차 본인이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면 결국은 그런 일관성조차 무너지게 되고 예측 가능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권유드리는 게 리더든 구성원이든 일단 신뢰의 첫걸음을 잘 깨기 위해서는 일관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관된 행동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면 그것은 곧 사람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알아간다면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조직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굴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요.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분 정도 제 생각과 또 컨텐츠, 그러니까 삼국지 속에 녹아있는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신뢰에 대한 얘기가 이전과 같은 결에서 진행이 되었지만 유비가 익주를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초입의 모습을 근거로 들어서, 사례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리더에게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성원에게는 또 한편으로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언급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어떤 패턴을 보이는, 그리고 일관됨을 보이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조직에서는 과연 리더나 구성원들이 일관되게 행동을 하고 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존재들인지,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이 과연 타인에게 신뢰를 심어주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본인이 내세운 그 기준에 있어서의 그 철학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됐다면 이왕이면 자주 방문해 주시고, 또 제가 간간히 올리는 이런 콘텐츠들을 보는 게 좋을 거고,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구독이나 좋아요를 통해서 좀 더 알고리즘을 타서 이제 이 내용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콘텐츠를 올릴 때 알림을 통해서 또 새로운 내용들, 새로운 콘텐츠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달이죠. 5월 2일인가요? 3일인가요? 아침에 사실 애기랑 야외 놀이공원을 가려고 비가 내려서 그러지 못했는데, 어쨌든 내일 연차를 쓰시는 분은 또 하루 더 쉬고 또 5월 5일까지 쉬시니까 어딘가로 여행을 가시고, 어쨌든 오늘이 주말이니까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곧 또 다른 소식으로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